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라이브 문을 엽니다. 10월 25일 오늘은 독도의 날입니다. 1900년 10월 25일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역사적으로 많은 사연이 깃든 독도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 안개가 걷히면서 쾌청한 가을 하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0월 25일 뉴스 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송파구가 한 복합시설에 영화관 설립을 부당하게 허가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남대문 시장이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행정 효율과 주민 편의에 중점을 둔 강동구청 신청사가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송파구 풍납토성 서쪽 성벽 유구가 발굴되면서 삼표 레미콘 공장 이전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송파구가 한 복합시설에 영화관 설립을 부당하게 허가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복합시설의 시행사가 처음에 영화관을 설치하지 않는 조건으로 SH와 계약을 했는데 송파구에서 다시 영화관 건립을 허가해 준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서정함 기자. 네, 저는 지금 송파구 문정동 복합시설 단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정함 기자 뒤로 지금 많은 건물들이 보이는데 그중 하나가 복합시설이겠죠. 그 복합시설은 어떤 곳이고 또 사업 시행사와 SH공사와는 어떤 계약이 있었던 겁니까? 네, 제 뒤로 보이시는 이 복합시설은 오피스텔을 비롯해 영화관, 호텔, 스파 등 다양한 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처음 SH공사는 복합시설 용지에 분양 공고를 낼 때 영화관 설치가 불가함을 미리 공지했고 또 복합시설 사업 시행자와 2011년 매매 계약을 할 당시에도 영화관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 조건으로 시행사는 감정평가 대비 약 18억 원이 적은 금액으로 토지를 계약하게 됐는데요. 그러다가 이 계약 이후 시행사 측은 영화관을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바꿔 송파구에 여러 번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송파구가 이 계획을 승인해 주었는데요. 이것이 감사원에 적발이 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허가를 내준 송파구에서는 SH공사와 사업 시행자 간 계약 사실을 모르고 허가를 내준 겁니까? 아닙니다. 사업 시행자는 이전에도 여러 번 송파구청에 사업 계획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요. 네. 송파구는 그때마다 서울시에 변경이 가능하도록 협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영화관 설립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고도 사업 시행자는 계속해서 요청을 했는데요. 사업 시행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영화관 설치 불가 계약이 부당하니 이를 취소해달라는 민원도 제기했었습니다. 송파구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당하지 않다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적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송파구에서는 영화관 승인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텐데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승인을 해준 것입니까? 네, 사업 시행자는 영화관 설립이 무산되자 이번에는 2014년 송파구 행정규제개혁 신고센터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이에 송파구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이것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를 하였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영화관 설립은 과도한 구제라고 판단해 변경을 승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2015년 7월 송파구를 통해 사업계획 변경이 승인됐고 작년 말 이 복합시설에는 영화관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일련의 허가 과정이 문제가 됐는데 결국 이번 감사원에 적발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따르는 조치는 앞으로 어떻게 되고 영화관은 운영이 계속 되는 겁니까? 네, 감사원에서 밝힌 대로 부당하게 용도 변경이 승인이 됐지만 영화관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영화관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중단하거나 할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별다른 제재를 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당시에 업무 처리를 했던 3명의 송파구청 직원에 대해 직원에게 징계를 내릴 것을 권고했는데요. 이 또한 3명의 공무원이 송파구청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인사이동을 해서 이 또한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송파구청에 문의한 결과 이것을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파구 문정동 복합단지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서정함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 서울시와 국민권익위 등 상위 기관에서 불허했던 것인데 결국 신중하지 못한 행정 처리로 이를 키우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송파구 연결해봤습니다. 6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대표 전통시장인 남대문 시장. 하지만 최근에는 대형마트나 인터넷 중심으로 유통구조가 빠르게 변하면서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진기훈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남대문 시장. 각종 의류와 액세서리, 먹자골목 등 12,000여 개의 점포가 있는 대형 시장이지만 온라인 시장 활성화와 대형마트들의 등장으로 지금은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떨치고 다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골목의 특성을 반영한 벽화와 함께 낡은 골목은 특화거리로 변신했습니다. 더 이제 깔끔해지니까 훨씬 좋죠. 기분도 좋고 좋아요. 어르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 애들 손잡고도 오시고 외국인분도 예전보다 조금 더 보이는 것 같아요. 남대문 시장에 있는 연세 액세서리 상가입니다. 상가 기존 점포들 사이로 젊은 상인들의 가게가 보입니다. 개장한 지 26년이 흘렀고 상인 대부분도 50대의 나이에 접어들면서 침체된 분위기였지만 중소벤처기업부와 중구의 지원을 통해 상가에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 점포들이 입점한 겁니다. 젊은 열정과 패기로 홍보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다른 젊은 층들을 유입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즐길 거리, 살 거리 이런 것을 만들어줘서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야 우리 미래의 전통시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인들은 여러 지원 사업 시행 이후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해 만족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상인들도 자발적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그 품목과 맞게끔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지요. 오는 손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인들은 발로 뛰어서 손님을 맞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지난 2015년 남대문 시장이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시장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는 등 홍보 활동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또 외국인 관광객들이 편히 쉬면서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는 라운지도 마련됐고 한국적 아이템과 시장 투어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며 외국인 고객들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This launch for the community is very interesting and is very useful, you know. We have some rest, some snack, some drink, and of course try the traditional Korean clothes. This is very funny for us. 대형마트나 온라인 시장에 밀려 어려움을 겪는 남대문 시장이 여러 기관들과 상인들의 노력으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강동구는 오래된 청사의 공간 부족 문제로 그동안 청사 확장을 추진해 왔습니다. 세단장한 청사는 행정 효율과 주민 편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공사가 진행돼 왔는데요. 최근 그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보도에 박영찬 기자입니다. 미술 작품들이 작은 공간 안에 모여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창밖에 빛을 벗삼아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이곳은 강동구청 이청사 갤러리의 모습입니다. 지은 지 40년이 넘은 본청사의 공간 부족 문제가 대두되면서 기존에 있던 강동경찰서 건물을 구청 건물로 세단장한 겁니다. 새로 문을 연 청사에는 고효율 단열재와 태양광 발전 시설 등의 친환경 건축 공법이 적용돼 에너지 효율성이 극대화됐습니다. 갤러리와 카페, 공원 등의 휴식 공간도 마련돼 주민 편의도 크게 늘었습니다. 쉬는 공간도 생기고 카페도 있고 또 하늘공원도 있고 그러니까 가다가도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1979년도에 개청이 됐는데 그 이후에 직원 숫자도 늘어나고 인구도 늘어나고 또 행정 수요는 엄청나게 증가했죠. 에너지 절감률이 65%에 달하는 기존의 4등급에서 효율 등급으로 보면은 2+1등급입니다. 흩어져 있던 행정 부서들이 한데 모인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자동차를 사게 되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구입한 자동차를 등록하는 일일 겁니다. 강동구청에는 자동차 등록과 교통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외부에 흩어져 있었는데 신청사가 개청을 하면서 이들 부서들이 한데 모여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보다 수월해졌습니다. 현재 강동구는 신청사 개청과 더불어 본청사 건물의 리모델링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
강동구는 청사 건물 재정비를 통해 주민 편의 시설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행정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지난 20일 송파구 풍납토성 서쪽 성벽의 유구가 발굴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3표 레미콘 공장 이전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서정함 기자입니다. 풍납토성 서쪽 성벽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20일 발굴단은 지표 1.5m 아래에서 풍납토성 서쪽 성벽과 출입로로 추정되는 문지를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유구입니다. 제 오른쪽에 보이는 돌이 쌓여 있는 이 부분은 성벽으로 추정이 되고 돌이 쌓여 있지 않은 이 부분은 성의 출입구로 추정이 됩니다. 이번 발굴로 그동안 서쪽 성벽에 실체를 두고 일었던 논란도 종식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와 풍납동 3표 레미콘 공장의 이전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3표 측은 국토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화재 복원을 위해 풍납동 공장 이전을 요구하는 사업 인정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것입니다. 올해 1월 법원은 1심 판결에서 풍납토성 서쪽 성벽의 존재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3표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성벽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항소심인 2심에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잔존하는 성벽의 방향을 보고 이번 발굴된 그 중심 토로를 확인해 본 결과 서쪽으로 약 3m 정도 옮겨진 상황에서 그 선상으로 그 방향으로 3표 공장을 관통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부와 3표 측의 사업 인정 고시 취소 소송 2심 판결은 오는 11월 초에 그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서정함입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서대문구 서소문로에서 생활 폐기물 운반 차량이 길가의 가로수와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차량이 서소문 공원 앞에서 생활 폐기물을 싣고 김포 매립지로 가던 중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주차 중이던 승용차 한 대와 소형 트럭 한 대의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또 근처 인도를 지나던 40대 남성이 중상을 입었고 행인 5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광진구 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구의원들이 내년도 광진문화재단 운영을 거부한 건데 이에 따라 광진문화재단은 11월 말에 있을 예산심사 대상에서도 배제될 예정이어서 재단의 존폐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엽 기자입니다. 내년도 광진문화재단의 존속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광진구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표결 결과 해당안은 찬성 6인, 반대 7인, 기권 1인으로 부결됐습니다. 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전의구원 14인 중 찬성 6인, 반대 7인, 기권 1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애초 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기획행정위 소속 의원들이 심사했고 그 결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상임위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본회의에서 다뤄질 필요가 있다며 해당 안의 상정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69조 1항에 따라 해당 안은 본회의에 올랐습니다. 본회의에선 찬반으로 나뉜 의원들이 팽팽한 견해차를 보였습니다. 조례를 통과시켜줬고 그동안에 사업을 또 했고 이번 동의안을 통과시켜줘서 사업 예산 심의가 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산 심의하는 동안에 특위가 열려서도 얘기를 했는데도 답이 없습니다. 이 안건이 다시 이 자리에 온 것은 정말 본인의 한 사람 특위에 들어갔던 의원 한 사람으로서 정말 여러 가지로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라와서는 안 될 안건이 올라온 것 같아서. 광진문화재단의 출연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재단은 다음 달 말에 있을 예산심사 대상에서도 제외됐습니다. 예산을 받을 근거가 없어진 만큼 재단의 존폐도 거론되는 상황.
한편 지난해부터 개정된 지방재정법 18조 3항에 따라 자치단체가 출연하려면 매년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광진구는 지방의회 의결을 미리 받도록 한 것이 예산 편성 심의 절차와 중복된다며 행정안전부 등의 관련법 개정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강남구 일원동에는 쓰레기 소각장과 물재생센터 같은 이른바 님비 시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대 인근 주민들은 이런 시설들을 환경교육의 장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친환경 생태마을로 거듭나고 있는 일원동의 에코축제를 다녀왔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열이 쓰고 나면 뭐 만들어요? 모르죠? 가르쳐줄게요.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학생들이 생활 쓰레기를 소각하는 강남 자원회수 시설을 찾았습니다. 어떤 쓰레기들이 이 시설에 오는지 또 어떤 과정을 거쳐 태워지는지 설명을 듣고 눈으로 직접 봅니다. 님비 시설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스토리텔링입니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이 여기서 분류돼가지고 태워진다는 걸 처음 알았고 저희가 쓰레기를 잘 분류해야 저기서 태우시는 분들이 더 쉽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탄천 물재생센터 위에 조성된 공원에 옷과 학용품, 장난감 같은 물건들이 돗자리 위에 펼쳐져 있습니다. 집에서 쓰지 않는 것들이지만 깨끗이 세탁하고 닦아 벼룩시장에 들고 나온 겁니다. 자원 나눔과 순환을 실천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일단 저희는 이걸 팔면서 돈을 벌 수도 있고요. 또 여기 오는 사람들은 저희가 필요 없는 것들로 도움을 받거나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좋고. 힘을 다해 자전거 바퀴를 돌립니다. 여기에서 얻은 전기로 솜사탕 한 개가 뚝딱 만들어집니다. 생활 속 에너지를 활용하는 겁니다. 친환경 에너지와 재활용에 대해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행사장 전부가 꾸며졌습니다. 환경을 좀 더 생각해야 되는 것 같고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염하지 않게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 맞는 이런 에코축제 현장입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선정되면서 주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고 기획, 주최, 주관하는 주민참여형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에코축제를 통해 환경의 중요성과 자원의 소중함을 알려주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런 일동이 친환경 생태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에게 혐오감과 불편을 주던 님비 시설이 생태마을로 탈바꿈하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이 더해지면서 친환경 체험 교육 현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용산구는 현재 지역 내 일부 아파트에 RFID 대형 감량기를 설치해 음식물 쓰레기 감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진행된 구의회 구정 질의에서 RFID 대형 감량기 사업자 선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천세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용산구가 음식물 쓰레기 감량 사업을 시작한 건 지난 2012년. 최근엔 장기 계속 계약 렌탈 방식으로 운영자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의회 고진숙 의원은 이 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선정된 업체가 2위 업체보다 1억 5천여만 원이나 더 비싼 가격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 업체는 2위 업체보다 약 1억 5천여만 원을 더 비싼 가격을 써내서 사업권을 따냈습니다. 입찰가 1억 5천만 원 정도의 차이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수행 경력 면에서도 2위 업체보다 뒤진다고 말했습니다. 선정업체의 경력은 용산구가 시범 사업을 할 당시 수집 운반 허가를 받아 일해온 게 전부인 반면 2위 업체는 노원과 광진, 일산을 비롯해 광명시와 대전 등 다양한 지역에서 일해온 실적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업체는 용산구에서 시범 사업을 한 단 하나의 경력을 가지고 그 사업권을 따낸 것입니다. 용산구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일축했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법률에 의해 일반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기술평가와 입찰 가격을 종합해 결정됐다는 겁니다. 평가위원 역시 외부인들로 구성하는 등 객관성을 살렸다는 입장입니다. 기술 능력 평가 80%와 가격 평가 20%를 종합하여 선정하였으며 아울러 제안서 평가위원은 외부 전문가 등 7명 전원을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했음을. 한편 선정된 업체 관계자가 구청장과 친인척 관계라는 의혹도 구종질의에서 제기됐습니다. VIP에 친인척 관계 있다 그런 식으로도 말씀을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감량기 카드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본 결과 그곳에 계신 분들이 또 그렇게 말씀을 또 하신대요. 이에 대해 군은 전부 다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오히려 정확한 사실관계에 의해 질문을 해달라며 아쉬움을 표명했습니다. 확실치 않은 팩트로서 이런 얘기가 있다. 또는 예를 들어서 참여 못하게 한 압력이 있었다든지 VIP의 친인척과 관계가 있다든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전 팩트가 아닙니다. 전부 다 가급적이면은 질의 답변은 정확한 팩트에 의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이 밖에 처리 방식도 논란이었습니다. 서울시의 기준을 보면 처리 부산물이 사료나 퇴비 등에 재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용산구의 경우 비닐봉지째 버리고 있어 사료나 퇴비 등에 재활용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서연입니다. 때이른 겨울을 머금은 날카로운 칼바람보다 주변 누군가가 내뱉는 차가운 말 한마디가 마음을 더 얼어붙게 하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너무 쉽게 내뱉고 있는 건 아닌지, 무심코 내뱉는 욕설들이 주변을 불편하게 하고 있진 않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말은 마음을 담는 것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말에도 온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언어 온도는 몇 도쯤 되십니까?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